23년도 필수 이론 캠벨 9-2회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말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9-를 올리고 바로 못 올렸어요. 너무 TMI인가요? 자, 그 점점점 뒤에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은 그냥 외우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가닥 결합되어 있는 이런 아이를 우리가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나선을 풀어주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애를 헬리케이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도가닥에서는 쭉 중합을 해주고 있는 애는 늘 DNA 중합에서 3번이죠. 선도가닥의 앞쪽에 있는 다른 형태의 핵산이라고 한다면 프라이머가 되겠죠. 지연가닥도 DNA 복제를 해주는 건 DNA 폴리머레이즈 3가 되겠습니다. 자, 지연가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절편을 가리켜서는 오카자키 절편. 복제를 연속적으로 못하는 가닥들을 지연가닥이라고 하고, DNA와 DNA 파란색으로 돼 있죠. DNA와 DNA를 연결하는 건 DNA 연결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직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수능 문제들인데 생투 문제고, 여러분들 그 캠벨만 배웠을 때는 못 풀 수 있어요. 나는 왜 배웠는데 못 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수학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개념을 배운다고 꼭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나, 제가 늘 말하지만 항상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거를 3분 안에 꼭 풀어내진 못할 수 있어요.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그림가는 DNA X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그 X가 복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염기가 1600개고 그 중에 유라실은 5개다. 저걸 이제 배웠어야 아는 거죠. 유라실은 어디에만 있어? 원래는 RNA에만 있으니까 이 유라실은 지금 막 만들어주고 있던 이 프라이머, RNA 프라이머에만 존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기억니은 디귿이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 여기서 바로 풀 수 있는 게 있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되게 요 지금 하이라이트 칠한 요 부분이 복제 분기점이죠. 복제 분기점 Y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복제는 5'to 3'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합성됐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합성된 거니까 5'to 3'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디귿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복제 분기점에 풀리는 거랑 같으니까 이 디귿은 선도가닥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지연가닥일 텐데, 지연가닥은 계속 여러 번 시험 나왔죠. 기억이 먼저 합성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합성되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점, A 동그라미에서 A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 복제되지 않은 부분의 염기 개수는 X의 염기 개수의 40%다. 항상 이런 문제는 잘 봐야죠, 문제. 그래서 X의 염기 개수를 제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염기 개수를 총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A 부분은 X의 40%라고 했으니까 A 부분에 해당하는 염기는 0.4A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A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에 복제되는 형태니까 가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 0.4면 이 나머지 부분은 0.6A겠죠. 나머지는 0.6인데 지금 0.6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위와 아래에서 똑같이 복제되고 있으니까 나에서 위에도 0.6A, 아래도 0.6A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나의 그럼 총 개수는 0.6 더하기 0.6 더하기 0.4니까 나의 총 염기 개수는 1.6A인데, 아까 두 번째 점에서 나의 총 염기 개수는 1400개다 라고 했으니까 A는 우리가 1000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점에서 알려줬잖아. 그러면 가는 X는 총 1000개 염기로 되어 있는 게 거구나. 여기 600, 여기 400, 마찬가지로 여기도 600, 여기 400, 여기 6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의 염기 개수와 DNA 염기 개수 합은 디귿의 염기 개수와 같다. 그림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딱 완전 똑같이 지금 복제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의 GC 함량은 40%이고 A의 GC 함량은 60%다. 이제 이걸 할 수 있겠네요. 자, 총 염기가 400개인 걸 알았으니까 A에서 총 염기 400개니까 GC에 해당하는 건 6, 4, 24, 240개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GC의 반대는 AT라고 했잖아요. 그럼 4, 16, 160개의 AT가 A 부분에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GC 함량이 40%다라고 했는데, 봐봐요. 디귿의 GC 함량이 40%다. 그러면
앞에서 문제 푼 적이 있는데 디귿의 상부적인 요 DNA는 자 한번 몇 개 해봅시다. 자, GC, GC 그러면 A 나머지 6개는 AAA, TTT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거 반대쪽에 있는 애는 또 GC, GC고 여기는 TTT, AA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반대 디귿의 반대 가닥에 있는 애도 GC 함량이 40%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기역과 니은을 만들게 되는 이 기역과 니은 위에 있는 요 가닥 있죠? 요 가닥은 결국에 누구의 상부적이야? 지금 제가 막 썼던 이 파란색의 상부적인 게 기역과 니은의 상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또 여기 미사열이 GC, GC, AAA, TTT일 거고 기역과 니은은 CG, CG, TTT, AA일 거잖아. 그럼 모든 가닥이 다 GC가 40%니까 그냥 이 왼쪽 120 1200 뉴클레오티드에서 1200 뉴클레오티드에서도 결국에 GC는 40%고 AT는 60%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600개에서도 GC가 40%, AT가 60%니까 6, 4, 24, 66에 36 우리 이렇게 다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에서 GC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 400개 해당하는 아까 계산했죠? 400개에서 GC는 240개, AT는 160개였죠. 그래서 가에서 총 GC는 240 더하기 240이니까 480분의 그 다음에 AT는 360 더하기 160이니까 520 이거 약분하면 12분의 13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나에서 티민의 개수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티민의 개수 나에서 봐야 돼요. 나에서 자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서 AT가 160개인데 A와 T는 항상 같은 수만큼 있죠. A와 T가 상부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T는 80개. 자 그다음에 왼쪽 1200개 중에 1200 복제가 1200개 중에 AT의 비율은 60%니까 1200에 60% 720이 되나요? 720 720 67에 41 아니 622 720개 중에 AT도 개수가 같으니까 360개가 T가 되겠죠. 720개는 AT의 개수니까 그거 반절인 360이 T의 개수죠. 둘을 더하면 440개가 T의 숫자인데 그 중에 아까 뭐라고 했어? 유라실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지금 5개 있다고 했으니까 유라실의 개수 5개를 빼면 돼. 왜 유라실의 개수를 빼나요? 지금 T 대신 RNA를 만드는 곳에서 U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T 대신에만 U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에서 유라실이 5개니까 T 대신 지금 유라실이 5개 있으니까 지금 T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T의 개수 440개에서 U로 바뀌어져 있는 5개를 빼준 435개가 나의 존재하는 T민의 개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답은 4번이 됩니다. 끝.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처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NA 복제 제가 14, 15 하는 거 이거 문제 내겠다고 했죠? 그냥 복잡만 할 뿐 뭐 원리는 똑같아요. DNA가 15, 15로 표시된 거가 있었는데 걔를 14, 14배지로 넣어줬다. 자, 그 15로 다 표지가 돼 있으니까 영분 시점에서 이 영분 시점에서 DNA를 얻어. 그럼 걔네들은 모두 15, 15로 돼 있겠죠? 그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걔를 잘라가지고 15, 15로 돼 있는 애들 A, B, C, D, E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걔네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야. 그러니까 15, 15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A, B, C, D가 처음에는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당연히 14에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15, 14에 해당하는 애들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엔 15, 15가 있는데 14배제 넣었으니까 차근차근 14가 들어간 DNA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한꺼번에 다 만들어진 걸 본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걸 본 건데요. 만약에 자 원래 답은 제가 알고 있지만 틀린 걸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C가 복제 원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C 복제 원점이 벌어져서 CV만 이렇게 복제가 될 수 있죠. 자, 이거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복제가 됐겠죠. 벌어진 가닥, 선도가닥이든 지연가닥이든. 그래서 5분이 지난 다음에 얻어서 우리가 걔를
원심 분리한 다음에 잘라서 분석하는 거잖아. 그래서 5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복제는 안 돼. 5분 때 얻어서 DNA를 자르는 거야. 그럼 자르면 A는 나오겠죠, B 나오겠죠, D 나오겠죠, E 나오겠죠. 얘네들은 어때 근데? 아직은 복제가 안 됐으니까 15, 15로 돼 있겠죠. 15, 15, 15, 15 돼 있겠죠. 근데 이 C 부분은 복제가 됐으면 이 빨간색인 15와 파란색인 14가 섞여 있는 15, 14로만 돼 있을 거라고. 그 C. 얘는 C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A, B, C, D, E로부터 복제된 새로운 15, 14 조각은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5분이 지났을 때 얻은 그림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이건 C라고 할 수 없겠지. C는 없는 거고 C 프라임만 있죠. 이걸 이해했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절단해가지고 15, 15, 14, 14를 분석한 후 A, B, C, D가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했을 때 5분이 지난 다음에 B 프라임이 먼저 나왔다는 건 B 프라임이 복제 원점이란 말이죠. 가장 먼저 복제됐으니까 B 프라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 프라임이든 B든 같은 위치니까 B의 복제 원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만약 if 얘가 한 방향으로만 복제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된다면 파란색이 이렇게만 되겠죠. 그러면 잘라서 분석을 했을 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E 이렇게 나오겠죠. C를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한쪽으로만 프라임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B 프라임이 지금 복제 원점이 있는 걸 알았잖아. 근데 B 프라임을 기준으로 A 쪽과 C 쪽 모두 A 프라임, C 프라임이 모두 나타났다는 건 복제는 양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거야. 여기 기억 방향, 니은 방향 중에 양방향이라는 건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가 다 일어났다. 양방향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배양 후 15분 시점에서 C 프라임은 배양 후 10분 지나면 합성이 완료됐다. 그렇죠. 예. C 프라임. 자, 이거 이제 도중에 B. 만약에 이게 합성이 되다가 자, 지금 B가 복제 원점이 있는데 B의 복제 원점이 있는데 B가 복제 원점이 있다가 A와 C를 복제해야 되는데 A와 C를 완전히 복제를 못하면 잘라서 조각을 얻었을 때 빨간하고 파랑이 완벽하게 없을 때는 C 프라임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10분째는 C 프라임이 없었죠. 근데 15분엔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완성은 이 10분과 15분 사이에 됐다는 거겠죠. 10분이 지난 후 15분 그 사이에 합성이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째만 얘가 C 프라임이 나타난 거죠. 10분째 합성이 됐으면 이때 C 프라임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10분 때는 없으니까 10분이 지난 후에 나타난 거고 15분 때는 있었으니까 15분 지점에는 완료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5번. 원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좀 또 끊어가지고 9-3으로 보도록 할게요. 끝. 그러려고 했는데 미리 써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은 DNA 반보존적 복제를 증명하는 실험 과정이다. 자, 얘는 14에 처음을 넣네요.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걔를 15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DNA가 모두 14, 14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심 분리 만약 한다면 이건 외우라고 했죠. 가벼운 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14, 14가 가장 위에 있을 거고 15, 14가 중간, 15, 15가 아래 있겠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걔네들을 15가 있는 페이지에 옮겼어. 이거 수업 시간으로 연습했죠. 처음에 복제하면 어떻게 된다? 지원기 때 15, 14 지원길이 한번 복제한 제너레이션 1번에는 모두 다 15, 14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원이를 잡고 제너레이션 2를 원심 분리하면 얘네들은 모두 이 중충 15, 14에만 한 종류만 있겠죠. 개수는 2개인데 걔네들의 무게는 똑같으니까 15, 14로 되어 있는 한 종류만 나타나겠죠. 걔를 다시 한번 복제해서 제너레이션 2로 보내면 반보존적 복제니까 14짜리 15짜리가 벌어지는데 15가 있는 곳에서 복제를 시켰으니까 제너레이션 2에서는 14, 15가 2개 15, 15가 2개가 나타나겠죠. 2개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게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기억에 있네요. G2
제너레이션 2에서 DNA 중 14가 존재하는 DNA 가닥, 중층 가닥이죠. 중층 가닥은 하층 가닥은 14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전체 4개 중에 14, 14를 가지는 한 가닥이 아니라 이중 나선은 2개가 있다. 자, G2에서 한 가닥을 말하는 게 아니야. 14가닥은 전체의 4분의 1이 맞죠. 지금 G2에서 보면 까만색이 전체 8개 중에 2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중 나선 중에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14를 가진 애는 2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식형인데 우리가 지금 N15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한 거는 모든 질소 염기가 질소를 가지기 때문에 N15로 질소를 표시한 거잖아. 근데 헥산 중에 S를 가지는 헥산은 없어요. S35를 쓰면 헥산이 더 무겁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헥산을 증명할 수 없는 실험이라서 니은은 틀려. 이건 수업 시간 하진 않았고 이번에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질소를 이용해서는 DNA 표시할 수 있지만 S35 황을 이용해서는 DNA 표시할 수 없다. 황은 보통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을 표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디귿을 풀기 위해서 나머지 4세대까지 가야 되네요. 4세대. 자,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는 점화식처럼 하면은 14, 15가 벌어지면 14, 15가 여기 하나 생기겠죠. 여기도 14, 15가 여기서 하나 생기겠죠. 나머지는 다 15로부터 15만 만들어지니까 15, 15, 15, 15, 15, 15 해서 15, 15짜리가 6개 있겠죠. 그래서 2대 6. 그 다음에는 제가 아예 그냥 외우라고 하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 1로 존재하고 있던 1대 3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1대 7로 존재한다. 다 그려보면 노가다로 하면 알지만 점화식처럼 그 차이가 2배씩 늘어나는 차이가 등비수열처럼 늘어난다. 그래서 G4에서는 14, 14가 1이라고 한다면 15, 15가 7. 중층 대 하층의 비율이 1대 7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5번. 자, 5번은 뭐 지식형이죠. DNA가 RNA 되는 걸 전사라고 하고 RNA 단백질 되는 걸 번역이라고 하고 RNA가 DNA가 되는 것을 역전사라고 한다. 끝. 자, 마지막 12번 문제. 이것도 되게 그냥 노가다 문제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바꿔가면서 DNA 복제했을 때 어떤 밴드, 어떤 층이 나타나겠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 15로 충분히 표시한 다음에 걔를 14가 있는 배지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키운 게 아니라 넣은 다음에 1세대, 2세대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노가다로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 시간은 내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15, 15가 되어 있는데 14에 배지 넣으면 이게 벌어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 14, 14.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원심분리를 했다면 처음에는 하층에 한 개만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중간층에 두 개인데 이제 종류는 한 종류가 되겠죠. G2는 또 마찬가지로 14에 키웠으니까 벌어진 다음에 14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15, 14 두 개랑 14, 14 두 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G2를 다시 15에다 다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를 얻고 원심 분리를 하는 겁니다. 다 노가다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5에다 옮기고 나서 복제를 하면 14, 14, 14, 14가 이렇게 6개 있고 15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이때 15로 옮겼으니까 이제 15, 15, 15, 15, 15, 15, 15,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원심 분리하게 되면 15, 15가 2개 있고 14, 1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죠. 6개. 1대 3의 비율로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걔를 또 한 번 복제를 시키죠. 또 한 번 복제를 시키면 그래서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파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파란 거 딱 눈에 띄죠. 3개씩 3개씩.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복제될 때는 15짜리가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엔 노가다로 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뭐 점화식처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하기는 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된 학생은 자기가
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4, 15가 6개 있고요. 15, 1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10개.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층에 DNA가 없고 B층과 C층에서 상대량이 5대 3으로 나타나는 세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5대 3으로 나타나는 건 이 맨 마지막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1대 0대 0대 0, 여기는 2대 0대 0대 0, 2대 2대 0대 0, 1대 3대 0, 여기가 3대 5대 0이 나오는 세기는 요때 지포 시기밖에는 없어요. 3대 5로 나타나는, 그게 어디 나왔어? 3이 해당하는 게 중층이고 5에 해당하는 게 하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A층의 DNA가 없고 B층과 C층의 비율이 5대 3이라고 하는데, B층은 아까 우리 그려보니까 하층이어야 되고 C층이 중층이어야 되는, 이게 ABC 순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많이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이거 다 그려봐야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려봤더니 3대 5의 비율은 중층 대 하층의 비율이라고. 중층 대 하층. 3대 5의 비율은 중층이 3이고 하층이 5라고. 3대 5. 됐죠? 네. 그래서 A층이 14, 14층이고 B층이 15, 15층이고 C층이 14, 15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라에서 A층엔 없고 B층과 C층이 3대 1로 나타난 세대가 있었냐? 있었네요. 지금 3세대. A층에는 없고 빵이고, 지금 B층이 어느 층이라고? 하층. 하층이 1이고, 아니 반대로 됐구나. B층은 하층이니까 하층이 1이고 중층이 3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죠. G3세대에서는 15, 15인 하층이 1이고 14, 15가 3. 1대 3은 있지만 3대 1은 없어. 지금 다 봐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어떤 숫자를 봐도 1대 3이 될 수 있는 건 G3밖에 없는데, 이때 하층이 1이고 중층이 3이야. 근데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려요. 자, G제로구에서 N15의 DNA 구성성 못한당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질소는 우리 질소 염기 있다고 했죠. 뉴클레오티드는 당, 염기, 인산이라고 했는데, 당은 질소 안 가지고 있어요. 인산도 질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염기만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든 질소는 DNA 구성 성분 중 염기에 존재한다. 지식형이 되겠어요. D는 지식형. 틀려. B층의 DNA 이중 나선의 단일 가닥은 각각 모두 15가 있다. 우리 B는 뭐라고? B는 하층이야. 하층은 다 15, 15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가닥이 15로 되어 있는 거죠.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굉장히 긴 해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